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 여러분들이 가장 쓰기 싫어하고 가장 싫어하고 가장 보기 싫어하는 항목, 그 항목부터 먼저 봄으로써 여러분들 강하게 한번 제가 학습을 좀 시켜보도록 하려고 이 강의를 5강에 준비했습니다. 구조화된 지원동기 작성 노하우, 어떻게 우리는 지원동기를 작성할 수 있을까? 지원동기를 작성하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뭐냐면 딱히 지원동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딱히 지원 동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5가지 방법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좀 더 준비를 많이 한 지원자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을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스펙을 초월한 합격 자기소개서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조화된 지원 동기 작성 노하우 이 앞부분을 보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중요한 부분들을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은 자기소개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로열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직무 역량, 기반 역량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무 역량, 기반 역량이 무엇인지는 예전 강의에서 이미 학습을 했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좀 강조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계속해서 강의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첫 번째 로열티가 있는데요. 이 로열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지원하게 된 이유, 즉 이게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데 그럼 지원 동기 보여주면 끝나는 게 아닌가요? 하지만 다른 개념이라는 거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로열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이 회사를 선택했는지 이유가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전체 자소서, 전체 지원 동기 항목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로열티 부분이 아니라 뒤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어떤 것을 준비했다 이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 수를 배분하실 때 가급적이면 이 회사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20% 내외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준비했던 역량은 무엇인지를 약 80%로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500자짜리를 작성하게 된다면은 100자로 작성하고 역량은 200자, 200자 정도로 작성이 가능하겠죠. 근데 1000자짜리다. 그럼 이거 200자, 400자, 400자에서 1000자를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같은 직무에 지원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역량은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로열티 부분, 이 부분만 20%만 새로 쓰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직무별로 고정을 해서 계속 활용하시고 나머지 이 로열티 부분만 20% 정도만 글자 수를 새로 내용을 작성함으로써 빠르게 효과적으로 구조적으로 실제 많은 기업들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시간 로열티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로열티를 작성하기 위해서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 4가지 원칙을 먼저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로열티 딱히 이 회사를 지원한 이유가 없는데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뭐 회사 분석도 막 몇 시간씩 하고 뭐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지원 동기 작성할 때 물론 회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게 평상시에 됐을 때 의미가 있다는 거지 막상 지원하기 얼마 전에 바로 이렇게 회사 분석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퀄리티가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게다가 직무 역량과 기반 역량이 메인 요소인 것이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지원한 이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범용적인 내용을 지향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지원 동기 썼는데 너무 퍼펙트한 거야. 이 회사도 가능하고 저 회사도 가능하고 완전 만능 자소서를 만들어낸 거죠. 와, 드디어 내가 새로운 발견을 했다. 다 갖다 붙일 수 있다. 그런 자소서면 여러분들 집에 갈 수밖에 없는 자소서입니다. 절대로 범용적인 자소서를 작성해서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항목이 있는데 글을 다 썼는데 그 회사의 이름만 바꿨는데 다른 회사를 넣었다. 근데 이게 되게 매끄럽게 진행이 돼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만을 위해서 작성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보다 직무 위주로 회사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차별화된 포인트를 집어내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입사원의 역량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뽑아내가지고 그런 것들 보여준다?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고 그 산업에 대한 뭐랄까 그 깊이 있는 그런 이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지원자들은 이게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직무 위주로 써라. 내가 이 직무에서 어떤 걸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쓰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언어로 강조해라. 저는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을 진행하면서
이 나만의 언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이 구조적인 거나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크게 좀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차별화된 언어, 즉 나만의 언어로 풀었을 때 같은 경험을 했더라도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5가지 원칙. 신속한 작성, 범용적인 내용을 지향해라. 회사보다는 직무 위주로 작성해라. 그 다음에 나만의 언어 강조. 요 4가지 포인트를 갖고 5가지 유형의 지원 동기 중에서도 로열티를 작성하는 방법.